이제 강북을의 민주당 후보는 최종적으로 정말 돌고 도고 돌아서 한민수 대변인, 한민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밤 사퇴한 이 조수진 변호사요. 이제 스스로를 인권 변호사 소개해 왔다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미성년자, 초등생 성폭행 변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퇴를 했었죠. 그런데 그가 지나간 자리에 민주당내 후폭풍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 후보가 전진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성 문제를 회피하는 정당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온 독보적인 정당이고, 여성이 행복하고 남과 여가 모두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출신이던데요? 예, 맞아요. 경북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이재정. 예, 의원. 이재정 언니가 2살 선배님이시고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특선 변호사로 6년 정도 형사변론을 온갖 걸 다 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변호를, 그런 뉘앙스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저 당시 유튜브 출연해서 이재정 언니가 2살 선배님이시고 경북대학교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어제 거의 유일하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만 조수진 변호사 겨냥해서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의 일부 주류 여성 인사들은 다 침묵했고, 특히 이재정 민주당의 전국 여성위원장의 침묵은 물론이고, 실제로 단체 대화방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옹호하는 이 글 때문에 많이 좀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참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셀프로 내가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거는 스스로 나는 훌륭한 변호사야, 대단한 변호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데, 참 웬만해가지고는 저런 말 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권 변호사는 누구인가를 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권 변호사가 누굽니까? 약자를 돕는 변호사잖아요.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인권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누가 대표적으로 약자입니까? 성범죄 피해자들이잖아요. 힘이 없고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가해자들에 의해 가지고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권 변호사의 반대말은 뭔가? 반대말은요, 제가 봤을 때 다른 거 아니고 돈을 쫓는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합니까? 피해자들이 돈을 많이 지급합니까? 아니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많이 지급합니까? 당연히 처벌을 피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해자들이, 그다음 강자니까 돈도 더 많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도 변호사 일을 해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는 누구를 변호했습니까? 피해자를 변호했습니까? 가해자를 변호했습니까? 돈 많이 주는 가해자를 갖다 변호했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인권보다는 돈을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셀프로 스스로 나는 인권 변호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같은 그 법조인 출신으로, 같은 변호사로, 더군다나 대학교 선후배지간으로 잘 알고 있는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순화하는 차원보다 돈만 쫓는 변호사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장현주 변호사, 또 다른 변호사의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재정 의원이 옹호를 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다만 저희 얘기는 일부 사례를 가지고 한 변호사를 재단하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좀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요새 정치인들 중에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 변호사 시절에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지 그 이력도 이제는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어떤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상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이 되는 것이 또 우리의 헌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을 변호했느냐 이런 지점보다는 그 변호의 어떤 변론 내용의 부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변호사 시절에 했던 이제 지금 다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변론들의 내용들이 본인이 살아
살아온 이력들이나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다소 배치되는 부분들 또는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미달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또 사죄도 했지만 또 사퇴까지 한 거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사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또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특히 이 관련된 문제들은 앞으로도 저는 여야를 떠나서 또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또 후보들에게도 계속해서 검증의 하나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사실 어젯밤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하기 전까지도 사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특히 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변호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 은폐하라고 3년 전에 그만둔 관장이 덮어씌웠다. 다음 화면. 또 여러 사례들이 좀 더 도마에 올랐거든요. 다음 화면 더 볼까요? 다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제 KBS와의 얘기에서 당시 이제 재판 과정을 이렇게 소개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가장 논란에 대해서 지금 짚어봤더니 바로 미성년자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변호였습니다. 2021년 집단 성폭력 사건 혹은 피해자 다음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변호했던 재작년 환자 성추행 사건. 박성원 비서관님. 일단 후보 사퇴하고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으니까 뭐 저만 한번 언급해보고 더 이상 이 논편까지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강북을 후보도 바뀌었고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뭐 정혁진 변호사나 뭐 장현주 변호사가 좀 다른 말씀하셨던 그 이재정 여성위원장 얘기는요. 결국은 뭐 여성단체나 뭐나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럼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 편이라고 다 감싸지 말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해놓고 당 지도부의 판단을 맡기는 문제는 맞지 않냐. 박원순 전 시장 때나 이번이나 내로남불 닫을 게 없지 않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 지금 이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변호사죠. 이제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서 여론이 심상치 않고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 당에 여러 차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의원이 누구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공개가 됐고 지도부에서 심야부터 논의를 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결국 이 조수진 변호사를 더 이상 이제 옹호하거나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당내 구성원들이 비판적인 의견들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정 그 여성위원장께서 물론 뭐 이제 뭐 조수진 변호사를 이런 몇 가지 사례만으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옹호를 하신 것은 맞으나 예. 저는 그 옹호라는 것이 이 조수진 변호사의 부적절했던 과거의 발언들을 모두 다 통칭해서 옹호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이제 변호사로서 해왔던 그런 역할들과 이제 후보가 되면서 본인이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다른 여러 가지 뭐 민변을 하면서 기여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예. 파악하기로는 당 내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조수진 변호사의 논란 그리고 과거의 발언들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만 안 나왔을 뿐인데 그 얘기는 있었다는 거죠? 네, 이미 사실 그것도 이제 여러 단독 보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글쎄 뭐 사실은 이제 재작년 작년 특히 이제 성범죄 관련 사건 변호에 대한 논란들이 꽤 많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당에서도 조수진 변호사의 이력까지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다음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사전에 검증 절차 과정에서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직은 사과 계획은 없습니다. 후보 등록이 오늘로 마감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부적격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질 성범죄 등을 포함한 악질적인 사건을 변호한 악질 변호와 관련해서 구자룡, 김상욱, 조수연 그리고 친일 막말과 관련해서 성일종, 정진석, 조수연. 너무나 많은 부적격 후보자들이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김민석 실장, 김민석 후보 얘기는 결국은
국민의힘에도 과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론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후보 부적격자인데 왜 조수진 후보자만 갖고 뭐라고 하냐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왜 조수진 후보자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라는 취지보다는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는 법조인 출신의 후보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또 필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피하기 어렵다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변호인 출신의 어떤 후보자라든지 정치인 중에 과거에 어떤 변호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국민의 눈높이로 들여다보시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여당에 속해 있던 야당에 속해 있던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그 검증을 피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비단 이 문제는 조수진 변호사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예. 여야 공이 모든 또 법조인 출신의 그 후보자들에게 또 동일한 잣대가 들이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예. 다른 당 후보에 대해서는 저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서 왜 본인들 후보는 안 하시죠? 자, 그걸 여쭙고 싶네요. 끝입니까? 예. 일단 지금 아까 장현주 변호사 말 맞따라 이제 변호사 출신들이 이제 여의도 입성들을 많이 노리면서 과거 변론했던 전력까지 이제 소환이 많이 되고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조수진 변호사 사례였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도 검증 실패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까지 오늘 맞불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민주당의 입장까지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한민수 대변인, 한민수 후보가 강북을에 공천됐다는 이번 총선 과정 공천 가운데 가장 이목을 많이 끌었던 서울 강북을 민주당 공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